야야 나와봐라. 시집 올 땐 날씬했던 며느리가 살이 쪄도 너무 쪘기 때문인데요. 나는 보기에 괜찮은데 딴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했긴. 조금 더 날씬하면은 다리 보기 안 낫겠나. 야, 뭘 미개가 살이 자꾸 쪘노고. 그 정도 아닌데요. 60kg 조금 넘어가는데. 올라가봐. 거짓말해 시게 올라가봐. 아유, 60kg면 다행이게요. 바늘이 훌쩍 아이고, 넘어갑니다. 7kg세. 7kg 500이다. 66. 7kg 500이다. 뼈는 한 60kg 하면 되는데 되나? 못 빼는 것 같아요. 빼면 더 먹어요.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는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말릴 도리가 없습니다. 타국에 나오면 음식이 안 맞아 고생하기 마련인데 며느리는 한국 음식이 그렇게 다 맛있다네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비빔국수를 한 대접 담아놓고 연신 침이 넘어가는 며느리. 남편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한 젓가락 입으로 가져갑니다. 엄마도 안 하는데 혼자 먹고 맘마 먹거든요. 맘마 먹고 해놓고 다 먹으려고. 아니, 맘마 먹고. 아이고. 먹고 싶어서 죽겠다. 어머니! 아이고 구수야. 애미가 최고 많이 담아놨네. 그거 다 먹으려고. 앞만 봐도 양이 너무 많다 싶은 시어머니. 국시도 너무 많이 담았다. 꼭 밥만 먹어야 살이 빠지는데. 그런데 며느리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그 많은 국수를 다 비워냅니다. 어머나, 그런데 웬일? 그걸로도 부족했나 봐요. 아이고 그거 날려 고픈 것도 병인 같다. 약바 한번 가보자. 한약바.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 있겠네. 이럴 땐 남편은 그저 웃고 말지요. 아유, 저렇게 만나게 먹으니 살이 찔 수밖에요. 뺏어지는 가. 늘어진 뱃살이 본인도 쑥스러운지 애교로 무마하려는데요. 아이 귀여워. 나 돼지 같아. 뒤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바닥 무너지겠네. 곰 한 마리 오는 것도 얼마나 귀여워. 사실 배가 나오면 일할 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가만, 설거지하는 자세가 왠지 수상쩍다 했더니 세상에, 싱크대 위에 배 올려놓은 것 좀 보세요. 다 젖혔어. 난 저하고 왜 저를 맨날 쪄놓겠지. 별거 떡은 쪄놓기는. 옷이 다시 쪄나. 아, 한국 밥보다 맛있어요. 베트남보다. 먹고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먹어요. 진수는 엄마도 게르치를 배우고 처음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날씬했던 며느리. 그런데 한국 와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게 된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가요. 야야, 예? 밭에 가자. 일하러. 밭에 가자. 밭에 가려고? 일 좀 하고 와야지. 공부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와서 뒤로 좀 할 때 공부해라. 이. 네. 옛날 인밖에 못하고 인밖에만 모르지 할매. 팜티겐 씨에게 태어나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너무나 낯설고 힘들었는데요. 고된 노동의 피로를 먹는 걸로 풀기 시작한 거죠. 한국엔 베트남에서 맛볼 수 없는 맛난 음식이 너무나 많기도 했고요. 야, 애미야. 네? 그럼 뭐 하고 있어? 이거 따먹어 가자고. 맛있나? 네. 야, 익기 전에 다 따먹겠네. 야, 네 먹는 거야, 동네 거야. 나무 나는 게 없겠다. 과목 가자. 과먹고 가. 뭐라 커? 저런나. 저버려. 아이, 참. 가자, 이제 그만 먹고. 가자. 어린 시절 몰랐던 군것질의 재미를 뒤늦게 알게 된 팜티겐 씨. 어머님 가자고 뭐 와야지 뭘 빨리 와. 손에서 먹을거리를 놓지 못하는데요. 많이 먹는 만큼 일도 잘합니다. 고된 밭일도 집안일도 군소리 없이 척척하고요.
가끔 인근 사과 농장에 아르바이트를 나가 생활비도 보태는 야무지고 착한 며느리예요. 그동안 며느리 없이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에겐 든든한 지원군이죠. 몸은 고미 때 가도 일은 잘해요. 아, 뚱뚱해, 뭐 뚱뚱해. 아, 먹고 그 살쪄고 인 하잖아요. 그 안 먹고 뭐 살 안 쪄고 뭐 힘이 없잖아요. 그 일 뭐 하잖아요. 더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이들 애기는 하나, 딸이나 아들 하나 더 나면은 미진이가 안 해놓고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마음은 하나 더 있으면 싶은데 노력해봐라 하면 또 될런지. 근데 우리 신랑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 집 먹을 것 다 타고난데 힘은 들어도 또 다 돼. 노력해봐라.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살을 빼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그래도 아들은 있으면 집대 말아야라. 딸은 뭐 나무 집 갚은 거 없어. 아무리 딸이 잘한다 해도 집대 말아야잖아요. 그 집인 대돌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 누구라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 말에. 시어머니는 요즘 누굴 만나든 손자 타령에 며느리 살 빼라는 얘긴데요. 몇 킬로 나가노? 몇 킬로 나가노? 네? 뻘이 물는데 발이 가르쳐야 몇 되네. 킬로 나가노? 개발. 아, 비밀이니까요. 아이고, 가르쳐줘라. 그 가르쳐줘가지고 뭐 해야 될 일이 뭐 있나? 67kg. 진짜로? 네. 꽃이 10건보다 더 많이 나가요. 아래요. 살 빼고 아들 하나 낳아야지. 살 싹 빼고 아들이나 하나 더 낳으면 더 날씬하지 좋지. 그렇게 그게 원이라. 뭘 그렇게 잘 먹어가지고 그거 살찌는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삐져 갚았어요. 며느리는 토라져 가버립니다. 듣기 싫어요. 키우지도 뭐하는데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만 키우면 잘해주고 잘 키우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첫째가 4살이 되도록 임신 소식이 없어 초조하기만 한데요. 며느리가 살이 찐 이후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거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시어머니. 이거 꿀 어머니. 뱃살 빠지거라. 운동 만드는 거래요. 시어머니가 결심을 단단히 한 모양입니다. 아휴, 며느리 살 빼는 거다 내가 다 보죽겠네. 힘드네. 근데 이걸로 며느리 뱃살을 뺄 수 있을까요? 야, 미진아. 어머니 뭐예요? 운동하게 뱃살 빠지는 운동 기구. 이렇게 쥐고 가면 되지 안 되기는 몰랐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이 쪄서 임신이 안 되나 내심 걱정하고 있거든요. 자, 요 들어가. 이렇게 해서 살 빠지는 것 같아. 빠진단다. 아, 빨리 가. 강제로 시키는 운동이 싫을 법도 한데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거의 10kg에 달하는 타이어를 끈다는 건 운동선수들에게도 힘든 일인데. 힘내. 힘내.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한여를 10바퀴 도면 좀 효과 있지. 딸내미 응원에 힘을 내보지만 안 하던 운동하려니 이건 단일보다 더 힘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살쪄도 어머님이 경기 파이도 끄고 가고 운동하라고 그렇게 너무 심했어요. 오직하면 그래 다이어트까지 끌고 하겠어요. 그리고 운동 그래 하면 좀 살 빠지라고 그랬죠. 애미 올라 가봐.
살이 좀 빠졌을까요? 8kg, 68kg. 68kg? 키로 줄으라고 운동했는데 왜 키로가 더 올라갔어? 그래요. 운동하지 말아야 돼. 밥도 먹을 때. 또 살도 쪘잖아. 한들한들게 9kg까지 올라간다. 큰일 났다. 또 먹나? 보자. 좀 넣었다, 좀. 또 뺏어 먹나? 엄마 빵만. 응? 빵을 먹어. 없잖아. 있잖아, 많잖아. 이렇게 식탐 많은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의 주름살이 더 늘어만 갑니다. 평소 몸이 약한 남편은 농사일만 조금 했다면 다쳐오기 일쑤인데요. 그래도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내 사람이죠. 따뜻하게 하지 마라. 아따. 내 뽀뽀 해주면 낫다. 치아라고. 평소 무뚝뚝한 팜튀갱 씨도 남편 앞에선 애교를 부리는 천상 여잔데요. 아 진짜 화낸다. 마지막이야. 나 삐진데. 나 삐질 거야. 나 진짜 삐졌어. 아이씨. 요즘 들어 남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아 은근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처음에 싫어지는 않았는데 요새 뭐 살쪄는 것 같아. 그래서 싫어는가 봐요. 팜튀갱 씨는 결혼 전엔 47kg으로 호리호리했어요. 4살 때 엄마를 여의고 새엄마 밑에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컸거든요. 팔남매 속에서 눈칫밥만 먹다 한국에 시집오니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힘들 때마다 먹는 것으로 달래다 보니 몸매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걸 더 찾게 되는데요. 예, 여기 한 마리, 후라이 한 마리, 양념이 한 마리 주세요. 매달 하죠. 오늘도 남편에게 화난 마음을 야식으로 달랠 요량입니다. 네. 치킨 왔다, 치킨. 치킨 왔다. 네. 이러다 보니 결혼하고 몸무게가 20kg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치? 두 마리. 이거 아빠 안 불러? 응? 아빠는 푸지 마. 남편은 원래 먹는 거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안 먹지 마. 안 먹는다 카이. 밤늦게 치킨 시켜 그것도 혼자 먹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엔 예뻐 보일 리 없죠. 야, 너는 남편 딴 생각고 혼자 자꾸 먹고 앉았다. 나도 안 먹을란다. 혼자 다 먹고 있어. 이런 며느리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옛날에 진짜 엄마가 새엄마 있기는 뭔가 눈치 보고 먹어가 그런가 싶어요. 진 엄마보다는 눈치밥을 많이 먹었겠지. 진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새로 엄마가 새 엄마가 만나고 그렇게 사는데 좀 힘들고 많이 욕도 먹고 그래서 뭐 잔소리 듣고 그래요.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으로 며느리가 식탐이 생겼다고 믿는 시어머니. 새엄마와의 오래된 앙금을 털어내기 위한 베트남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엠미야, 이리 와봐. 예? 이거야.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한번 읽어봐라. 여행의 목표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을 3kg 정도 빼면 좋겠어요. 새엄마와 정있게 지내면 좋겠고. 빨리 읽어보고 사인해. 해. 사야라고? 일단 흔쾌히 약속을 하는 며느리. 노래 찍혀봐. 장소리 하지 말고. 글씨도 틀려. 어머니 소원하는 거 저 들어주죠. 약속.
친정 나들이를 통해 며느리는 허기진 마음을 채워올 수 있을까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차로 7시간을 더 가야 팜티갱 씨의 고향 꽝린에 닿습니다. 오늘부터 살 좀 빼. 아이고야, 그만 먹어라 좀. 집에 가 먹고. 연신 먹어대는 며느리.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하고 약속한데 3끼만 먹어 이렇게 했는데. 한 밥 먹고 이거 하면 밥보다 더 많이 먹는데. 이거 밥 아니잖아요. 밥 아니라도 배부르면 왜 똑같지? 그래 먹어야 자꾸 살찌지 어떡하나. 오늘이 아빠 집으로 가나 언니 집으로 가나. 언니 집으로 가지.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최고인데 잠깐 들떠보고 인사하고 나오더라도 오늘이 바로 아빠 집으로 가야 돼. 저 어머님 안 들으는 만 없는데 오늘만 안 돼요. 오늘만큼은 엄마 아빠 이따 가자이. 안 돼요. 단호하게 싫다는 며느리 얘기에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인데요. 왜? 엄마 태우지 마요. 알았어. 여행 처음부터 고부 사이에 찬바람이 붑니다. 사돈 보고 왔는데 내가 안 그러면 베트남 거지 말아 와. 사돈 인사하러 왔는데. 새엄마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인사하는데 받지도 안 하고 앞으로 안 보면 좋겠어요.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꽝린. 바다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는데요. 결국 며느리 고집대로 친정집이 아닌 언니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돈 어르신을 언니가 깍듯이 맞이합니다. 네 동생보다 더 이뻐. 우리 형부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à đi đường xa về vất vả, về Việt Nam chơi rất là thoải mái, con cháu mừng. 감사합니다. Dì dạo này béo khỏe nhỉ? Trông này tốt hơn ở nhà nhiều đúng không? Ngày đi thì gầy mà bây giờ về lại có vẻ béo. Đi Việt Nam. 짓궂은 놀림에도 며느리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사실 언니도 새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척에 살면서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데요. 언니도 일찍 재혼한 아버지를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자매끼리는 더욱 정이 각별했죠. 오랜만에 언니 집을 찾으니 며느리가 좋아하던 음식으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음식을 보자 며느리가 많이 먹을까 시어머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야, 밥 너무 많이 먹는다. 조금 거라 그랬는데 한 끼 딱 한 끼 먹으라고. 한 그릇 먹는다고 진짜. 네. 더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래 밥 저것도 많이 달라고 주지 마세요. 밥만 적게 먹으면 뭐해요. 대신 고기로 배를 양껏 채우고 있는데요. 아이고 참 내 어머니 드세요 하고 먹지. 혼자들은 자꾸 떠들대네.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에 며느리는 입이 바쁩니다. 다 먹었나? 네, 한 먹어요. 왜? 한 그릇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2그릇 더 먹어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약속했잖아. 이 한 그릇 먹으라고. 약속을 시키려고. Nhiều của cẩn thận vào. 근데 언니는 시어머니와 달리 동생의 살찐 모습이 싫지만은 않아요. 한국으로 시집가 맘 편히 잘 사는 것 같아서 말이죠. 가족들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며느리는 밖을 나와 서성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며느리가 애타게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니가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가 여기 오시라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아빠가 안 오시네요. 며느리의 마음을
혹시나 시어머니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얘야, 왜 여기 있어? 왜 앉아 있어? 아빠가 안 오네요. 기다렸어. 아빠가 안 오네. 지금 시간이 늦었어, 그렇다. 일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시면 요 오실 수가 있나? 이렇게는. 내일 자 우리가 가면 되지. 새엄마 잠깐 보고 오면 되게 들어가자. 새엄마와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친정집에 안 갔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날 아침, 천성이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어느새 일어나 빨래일을 거들고 있는데요. 엄마 줘. 세탁기도 없이 어렵게 사는 걸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짠합니다. 혼자는 뭐 좀 마음이 아파. 너무 뭐 해요. 이렇게 거들어 줘야지. Mẹ đang mới sớm bác đến đây bác giặt quần áo cùng với cháu là cảm thấy là rất vui ạ. Đấy chưa? chị 나도 딸이 없는데 딸같이 든든하게 생겨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은 안 통해도 진심은 어디서든 통하는 법이죠. 시어머니는 가져온 가방을 풀어 정리하는데요. 모두 사돈댁에 줄 선물입니다. 사돈 속이 안 좋은데 때려잡수라고 이거는 직접 농사지은 콩까지 가져왔어요. 밥에 안 쳐먹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가져왔는데 어서 사돈을 뵈러 가야죠. 그런데 며느리는 도통 갈 생각이 없습니다. 꿈쩍도 않는 며느리. 야야. 네.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그거 넣으시면 어떡해. 가자. 안 가요. 일어나. 친정에 안 가려는 건 새엄마 때문인데요.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다며 한사코 고집을 피웁니다. 곰보다 더 힘들다. 곰보다 곰 이렇게 보다 더 힘들어. 자 가리고. 생각보다 감정의 골이 깊은 듯합니다. 참 진짜 가기 싫은가 봐. 덕지로 데려가야 되고. 얼마나 정이 떨어지시면 부모간에 저럴까. 처음 사돈댁을 찾는 시어머니의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네, 큰일 났네. 며느리는 어디 도살장에라도 끌려가는 듯한 표정인데요. 언니네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친정집이 있습니다. 함티갱 씨가 4살 때 친정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와의 사이에 5남매를 더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아버지는 딸이 언제 나올까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딸내미를 이렇게 키워서 한국으로 시집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괜찮습니다. 예. 와보이 좋네요. 안사돈 때는 어디 갔었어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딸들은 새엄마와의 갈등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새로 태어난 동생들도 챙겨야 했겠죠. 아빠인데 먼 거리 왔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엄마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이래 얘기 한마디 해라. 나 그냥 하면 안 싫어요. 예, 참 그럼 아빠가 마음이 좀 풀리잖아. 네가 아빠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런 걸 보더라도 한마디 해드려. 하루 이틀 쌓인 감정이 아닌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시김대로 말을 들으면 그거 뭐 힘든다고 뭐. 시어머니의 호통에 며느리는 서러움이 북받칩니다. 친자식이 태어난 뒤로 자신을 냉대했던 새엄마. 늘 배고팠던 기억이 사무칩니다. 그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래서 뭐 자식 낳고 그래도 우리한테 뭐 남들이보다 더 너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나 죽같이 안 잊어버렸다. 며느리의 깊은 마음속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새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간장이 타는데요. 미진아, 새할머니 보고 싶지? 근데 왜 안 오지? 오늘은 못 보고 돌아가야 할 듯 싶네요. 아는데 니 오는데 아빠가 얘기했다가 안 온대. 가자 그럼. 그날 저녁 밥 먹는 자리에 찬바람이 쌩 냉기류가 흐릅니다. 안사돈을 못 만난 시어머니는 영 심기가 불편한데요. 속이 상하긴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새엄마도 못 보고 왔는데 밥이 너무 많아. 며느리는 한국에서처럼 먹는 걸로 풀려나 본데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우리 왔다고 해서 안 들어오니까는 걱정이죠. 인사하고 왔으면 잊어볼 텐데 또 가야 되기 또 걱정이고 또 가서 또 만날지 못 만날지 그것도 신경 쓰이고. 왜 여기 앉았어요? 내가 너무 섭섭해. 새엄마하고 잘 지낼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보면 끝나는 게지. 그렇지, 사람이 얘기하는 그거 안 보면 아빠한테 얘기해줘야 돼. 뭐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 했나? 그래요. 뭐 그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하도록 가지 말고. 야, 이제 한 20년, 30년 전 얘기를 자꾸 그 사람, 네 마음에 병 왔대. 어떤 말로 달래도 며느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내가 빈다. 아빠를 마음을 위로하라 이 말다. 앞으로 새엄마하고 대해서 안 하면 좋겠어요. 결국 자리를 피해버리는 며느리. 아유, 고집이 센데 고집불통. 시어머니의 근심이 깊어갑니다. 밤투갱 씨는 4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데요. 어머니와의 추억이래야 이렇게 묘를 찾는 게 전부.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일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밤투갱 씨가 준비해간 음식들로 간단하게 제를 올립니다. 한국으로 시집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어머니가 지켜봐 주신 덕분이라고 함티갱 씨는 믿습니다. Điều kiện mẹ ở xa con không về được. Mẹ thông cảm cho con. 좀 채 자리를 못 드는 며느리. 그 아픈 마음이 시어머니에게도 전해집니다. 야, 사돈 딸내미 낳아서 키우지도 못하고 일찍 3살 떠나서도 다 지켜보시고 다 잘 되거라 해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딱 미진이만 할 때 엄마를 잃었네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애잔합니다. 불쌍지요. 일찍 엄마 기르고 돌아가신 엄마도 불쌍지만은 또 크는 사람들한테 뭐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을까 그 마음도 들고. 기분 전환을 위해 하롱베이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나! 근데 이 수영복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배만 안 나오시면 이쁘게. 참 많은데 배가 너무 나왔어요. 잠시 근심은 접어두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즐거운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트남 여자들은 다 날씬하다더니 여기 와서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유, 누구 집 며느리와 참 비교되네요. 여기 와보니까네 별로 굵은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며느리 제일 굵은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너야 오늘부터 지금가 좀 빼자. 배 아이고 이 배 우리 손자 그릇이 참 좋구나. 부부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즐거운 추억 한 조각 남깁니다. 들어가는 길에 잠시 사진관에 들리자는 시어머니. 집에 가족 사진 하나 걸려있지 않은 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함식행 씨 친정 식구가 함께 모여 사진을 찍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족 사이가 소원했던 것이겠죠. 사돈하고 이래 앉아서 좀 한 머리는 좀 섭섭한데 안사도에 안겨서가 그래도 어차피 할 수 없고 이렇게 같이 찍어지기는 참 기분이 좋아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며느리 가족들에게 선물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건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마무리 못한 숙제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인데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잠깐 바람 쐬러 갑니다. 밤중에 길을 나서는 시어머니. 사돈댁으로 향합니다. 사돈인데 한번 보고 올라고. 낮에는 가히 못 만나고.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친정아버지가 놀랬나 봅니다.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안사돈과 영영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나 주세요. 염치 불고 찾아온 보람이 있었네요. 드디어 안사돈과 만났습니다. 사돈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래 와서 못 봐가지고요. 이제 또 왔어요. 역시 막 보고 보이기에 반갑습니다. Gặp mặt thì cô phải đi làm nha. Em phải đi làm. Vâng, bây giờ em mới ngủ. Em đã đêm dậy nằm đậu. Không có thời gian tối cái phải đi ngủ. 한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었대요. 내 낳은 자식도 다 알고 키우시느라고 영 애자 많이 잡섰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내미는데요. 별건 아닌데요. 한국 애들을 가져왔으니까 선물로 받아보세요. 오늘 콩. 밥에 안 쳐먹는 콩. Cái đây cái gì vậy? 직접 농사 짓는 거. 참깨. Nhà chồng. 젊은 시절에 금방 결혼했어가지고 참 전처 딸내미 서희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었죠. 이제 앞으로는 사돈 정있게 지냅시다. 네. Này bà động viên đấy đi em cảm ơn. 네. Cảm ơn bác. 네. 아들 5을 키우면서도 그토록 힘들었는데 팔남매를 키워내자면 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안사돈의 아픔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 시각 며느리는 난리가 났는데요. 어머님 바람 쐬러 간 시어머니가 몇 시간째 행방불명이니 놀랄 수밖에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오시는데 뭘 보고 왔지? 나 그래도 가져와네. 예? 앉아라. 앉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돈을 못 배워가지고 자주 갔다 왔지. 만났어.
뭐래? 괜찮대? 한국에 저를 딸 키워가 보내줘 고맙더라고. 대단하시다. 끝내 새엄마를 만났다니 놀라우면서도 며느리는 이렇게까지 애써주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미진 애미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못된 줄 알았어, 진짜로. 막상 인사하고 얘기해보니까 좋은 사람이래.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사람 비유만 잘 맞춰주면 성격이 좋아요. 아침부터 뭔 일이래요? 미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요. 올라가지 않은데 저 뭐 좀 이겨야 되는데 열이 나 보는데. 열 많이 나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결국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큰 병이 아닐까 마음이 더욱 초조해집니다. Cặp nhiệt độ nha, bé nằm yên nào, không sợ nha. 까쁜 거 아니야. 다행히 감기 몸살로 판명이 났는데요. hôm qua về thì sáng nay 약 먹고 주사 맞고 나니 열이 금세 떨어집니다. 아휴, 놀란 가슴 쓸어내렸네요. 근데 마음을 진정한 것도 잠시 더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으로 새엄마가 찾아온 거죠. 당황한 며느리. 시어머니는 초면이 아니니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한국에서 온 외손녀가 걱정이 됐던지 새엄마는 이것저것 살뜰히 챙깁니다. Mặc áo thì nó nặng. Này lên 3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미진이를 챙겨주는 모습이 싫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간호하느라 제대로 못 먹었을 사돈과 딸을 위해 도시락까지 챙겨왔네요. 새엄마의 따뜻한 배려에 탐티갱 씨도 마음의 문을 조금 연 듯한데요. 드디어 탐티갱 씨가 용기 내어 말을 한마디 건넵니다. 아휴, 이러면 될 것을. 그동안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을까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 되겠죠. 애들도 없이 뭐 그냥 모시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 고맙는 거야. 내 고마워 알고 내 딸내미 대신하고 고맙다고.